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A와 X와 B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줍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줘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등차 중항 같은 경우에는 자, 등차 수열은 이웃항 항들끼리의 차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 X에서 A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게 서로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넘기면 2X는 A 플러스 B랑 같죠. 그래서 등차 중항의 성질은 뭐냐면 가운데 녀석의 2배 2X가 양쪽 끝에 있는 것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또는 등차 중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자, 등차 중항입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10의 등차 중항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2하고 10의 등차 중항이니까 2 네모가 2 더하기 10과 같다. 따라서 네모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6.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8을 건너갔으니까 여기 4칸 건너가면 6이고 4칸 건너가면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 사이에 가운데 들어있는 각,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걸 등차 중항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자, 3x 그 다음에 7y. 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하고 y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x하고 y 값. 뭐 그냥 간단하게 쌤 여기서 4만큼 커졌으니까 2 커지면 되네요.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있지만 자, 이만 배운 거 등차 중항을 배웠으니까 등차 중항을 쓴다면 요 세 개의 등차 중항이 x죠. 그죠? 따라서 x의 2배 2x가 3 더하기 7과 같다. 2x가 3 더하기 7과 같다. 따라서 x는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5 이렇게 쓸 수 있고 기왕 x를 구해냈으니까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죠. 그죠? 따라서 가운데 2배 14가 x 5 더하기 y랑 같으니까 따라서 y는 9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가운데 비어있는 이런 것들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써도 별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수열을 한번 쭉 써볼게요. 등차 수열 A1, A2, A3, A4, A5, A6, A7, A8, 땡땡땡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잘 보시면 자, A3과 A5의 등차 중앙이죠. 그죠? 맞죠? A3과 A5 사이에 A4가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2배의 A4는 뭐랑 같냐면 A3 더하기 A5랑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요 식에서 살펴보면 자, A2 더하기 A6을 살펴보죠. A2 더하기 A6은 자, A5에서 공차만큼 커졌고 그 다음에 A2는 여기서 공차만큼 작아졌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값은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D만큼 커졌으니까 요렇게 세 개도 보면 요렇게 2D만큼 커지고 2D만큼 작아졌으니까 A2와 A6의 등차 중앙도 A4가 된다는 거 알겠나요? 자, 다시 요 수열에 만약에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1 커지는 거고 얘는 2 커지는 거고 2 커지는 거죠. 따라서 A2랑 A4랑 A6을 끄집어내도 뭐가 가능하다?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의 A4는 뭐가 되냐면 A2 더하기 A6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졌으니까 합이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4를 기준으로 이렇게 3칸 떨어진 이 A1이랑 A7의 등차 중앙도 3칸 되는 거기 때문에 A1과 A7의 등차 중앙도 뭐다? A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A4는 또 뭐랑 같냐면 A1 더하기 A7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딱딱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만 등차 중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칸 건너가도 등차 중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를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죠? 예를 들어 5를 기준으로 따지면 요거 두 개의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맞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의 등차 중앙만 되는 건 아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등차 중앙도 된단 말이에요. 5가. 두 칸 건너가고 두 칸 건너갔으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마찬가지로 2랑 8의 등차 중앙도 되겠죠. 5가. 그리고 1과 9의 등차 중앙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에서 바로 붙어있지 않아도 몇 칸씩 오른쪽으로 2칸 간 것, 왼쪽으로 2칸 간 것 끼리도 등차 수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0 더하기 A6, A10 더하기 A6이 A6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0 빼기 A6, A10 빼기 A6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A2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A10과 A6을 더하면 6이고, A10 빼기 A6이 마이너스 10일 때 A2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요걸 풀 때, 자,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맨날 풀던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항은 A하고 D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A하고 D에 관한 식을 2개 찾아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겁니다.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정 안 되면 그렇게 풀면 되니까. 자, 해보죠. 그럼 A10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9D라고 쓸 수 있죠. 초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썼으면. 그럼 A6은 뭐냐면 A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 2개 더해서 6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9D에서 빼기 A 더하기 5D를 빼는 거죠. 뺀 게 마이너스 1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식을 보면 A 없어지고 9D 빼기 5D니까 4D가 되겠죠, 그죠? 4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D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자, 여기 2A 더하기 14D죠, 그죠? 14D.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A는 요거 넘어가면 14 곱하기 3은 3, 4, 12, 42죠, 그죠? 42 더하기 6이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초항은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항은 24. 자, 끝났습니다. 초항은 24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얘는 두 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A2는 초항 24에다가 공차 3을 한번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21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참맛을 느끼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인 풀이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풀이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푸느냐? 자, 첫 번째 여기서 자, A6이 있고 그 다음에 A10이 있어요. 여섯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있습니다. 또 요거 2개 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그렇죠. A8이 있습니다. 6, 7, 8, 9, 10 이렇게 갑니다. 6, 7, 8, 9, 10 이렇게. 따라서 A8이 A10과 A6의 등차 중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A8의 2배, 2A8이 뭐가 되냐면 2A8이 6이니까 따라서 A8은 뭐다? A8은 3이다라는 걸 여기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 중앙이 A8이네? A8의 2배가 6이니까 A8은 3이구나 라고 한눈에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A8은 3이구나. 읽어낼 수 있죠, 그죠? 읽어내고. 자, 두 번째. 자, 요 식에서, 자, 힘들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D를 찾아냈는데, 바로 갈 수 있죠. 10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뺐으니까, 얘는 10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빼면, 결국, 요 칸 차이가 4칸 나기 때문에, 요 차가 바로 공차의 4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걸 봤을 때 차이가 12고 10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은 칸 차이가 4칸 차가 나기 때문에 4칸을 넘어갔는데 마이너스 12가 됐죠, 그죠? 따라서 한 칸에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한 칸에는 마이너스 3.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찾아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8번째 항이 3이구나 이걸 찾아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린 2번째 항을 찾아야 되죠. 2번째 항. 그럼 2번째 항을 바로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8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8번째 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8번째 항에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거꾸로 6칸 가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6칸. 따라서 마이너스 6D로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다시 A 두 번째 항에서 8번째 항까지 가려면 6칸 건너오면 되는 거니까 8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갈 때는 앞으로 6칸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6번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A8이 3이었고 D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3, 6, 18 따라서 답은 21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등차 수열의 참맛을 느끼게 그렇게 푼 겁니다. 자, 1번처럼 푸는 거랑 2번처럼 푸는 거랑 속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본질에는 이게 좀 더 가까우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